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은 순간, 하지만 결국 한국이 이겼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전략 가치도 없는 하위 국가에 불과하다. 중국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외교 석학들이 모인 국제 포럼장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하가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한국계 외교 전략가 김서윤. 자원이 없어도 작은 나라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만든 한 여성 전략가의 당당한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서윤입니다. 프랑스에서 외교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며칠 전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세기 국가 번영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대회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최고 발표자로 선정되면 제 연구가 세계적 외교 전문 저널의 표지를 장식하게 되거든요. 파리의 화창한 아침, 저는 세계 외교 전략 포럼 행사장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3년 전 이곳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선명했으니까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장웨이 교수가 제 발표 중에 던진 그 한마디에 포럼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던 순간, 발표를 마치자마자 단상에서 내려오며 느꼈던 굴욕감, 뺨을 때린 것처럼 아팠던 그 순간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또 어떤 이들은 의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계 여자가 또 어떤 발표를 할까? 하는 눈빛이었죠.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저는 항상 두 세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외교 전략가로서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뿌리에 대한 애정 역시 깊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김서윤 씨, 10분 후 발표 시작입니다. 진행 스태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내며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년 동안 모아온 데이터, 밤을 새워 정리한 분석, 그리고 제 가슴에 담긴 열정까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멀리서 장웨이 교수와 그의 제자 류하오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고 류하오는 스승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들이 저를 발견하고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발표 직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은 단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마음을 다잡고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단상으로 오르기 직전 청중석을 바라보니 장웨이 교수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결의로 바뀌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발표 순서는 장웨이 교수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청중들은 이미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죠. 중국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 베이징 대학교 교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오늘 저는 강대국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중국의 자원 보유량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그 숫자들은 압도적이었죠. 보시다시피 자원은 힘입니다. 강대국만이 외교 질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데이터는 강력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남중국해의 군사 기지들이 표시되었습니다. 인공섬, 미사일 기지, 해군력.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그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논리에는 분명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1대1로 전략은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외교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우리의 인프라, 우리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국가는 대륙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장웨이 교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년 전과 같은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도 그 시선을 따라 저를 바라보았죠.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발표는 계속되었고 청중들은 완전히 매료된 듯 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군사력, 모든 데이터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질서는 강대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이 흐름에 적응해야 하죠. 발표를 마친 장웨이 교수에게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발표자는 김서윤 박사입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오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은 여전히 장웨이 교수의 논리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다양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의심, 기대.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자원이 아닌 사람에서 출발하는 외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슬라이드는 장웨이 교수의 화려한 그래픽과는 달리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장웨이 교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의 제자 류하오는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원이 없고 국토는 작으며 분단의 아픔까지 안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리함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UN 인적 자본 지수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였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 인재 양성의 결과였죠. 인적 자본 지수 세계 2위. 이것은 한국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땅 아래가 아닌 사람 안에서 자원을 찾았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외교관들과 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OECD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1위, 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최고 수준인 4.8%,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6위. 이 숫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자원이 없어도 작은 땅이라도 한국은 그 불리함을 기회로 만든 나라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그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공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의 사진과 함께요. 한국의 외교는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재를 세계로 보내고 그들이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 외교 관계를 강화했죠. 이것은 자원이 아닌 사람의 힘입니다. 프랑스 외교학계의 권위자 앙드레 르클레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왔던 학자였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를 통한 문화 외교는 어떤 군사력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청중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의 성공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사람의 창의력은 끝이 없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이터와 사례로 무장한 저의 논리는 점점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할 무렵 장웨이 교수의 제자 류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아니었지만 사회자는 그의 발언을 허락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류하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윤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류하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도발은 분명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이 모든 산업이 중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않나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류하오의 질문은 정확히 제 약점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류하오 씨.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8년 전 27%에서 현재 19%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했죠. 류하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데이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세웠습니다. CJ그룹은 중동 식품 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며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콘텐츠 수출입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138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글로벌 3위권의 문화 파급력을 의미합니다. 류하오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고 장웨이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교도 경제도 다변화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법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작은 국가들에서 온 대표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크지 않기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고 자원이 없기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면서 저는 류하오가 장웨이 교수와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언가 더 큰 도발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준비한 데이터와 논리는 제 무기였고 이제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다변화 전략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지만 강한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 발표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예상대로 장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3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김서윤 박사님,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래도 무역로는 우리 군사력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도 결국 중국의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청중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로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한국의 수출품 대부분은 그 바다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질문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슬라이드에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45%로 압도적 1위였어요. 한국의 조선 수주 세계 점유율은 45%입니다. 세계 해상 물류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서 만든 배로 운송되고 있다는 뜻이죠.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또한 한국은 현재 18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유, 아세안과의 다자 협력도 활발하죠.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열정으로 뛰고 있었어요. 바다를 지배하지 못해도 바다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 외교학계의 권위자 앙드레 르클레르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르클레르 교수의 개입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의견은 무게가 있었어요. 21세기는 자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협력과 연결의 시대입니다. 김서윤 박사가 보여준 한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르클레르 교수의 지지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주장에 더 큰 신뢰를 더해주었어요. 유럽연합이 그랬듯 아세안이 그러하듯 우리는 연결을 통해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죠. 장웨이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논리가 도전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사람의 창의력은 무한합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바로 이 무한한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3년 전에 굴욕이 씻겨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패널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장웨이 교수와 나란히 앉아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훨씬 진지해졌고 이제 두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류하오가 청중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전략을 외면합니까?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류하오는 이제 질문이 아닌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크기와 자원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서윤 박사의 발표는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장내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스승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제자. 이것은 동양의 학문 전통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장웨이 교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류하오의 말에 이어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유럽연합을 생각해보세요. 작은 국가들이 모여 가장 큰 경제권이 되었습니다. 강한 힘보다 연결된 가치가 더 멀리 간다는 증거죠.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관점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중소국가에서 온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으니까요. 자원이 없는 나라들도 협력을 통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류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장웨이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논리가 도전받는 순간이었죠. 르클레르 교수가 갑자기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것이 학문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국적이 아닌 진실을 따르는 것. 그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르클레르 교수의 말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학문적 태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류하오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고 장웨이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국가들의 가능성, 협력의 힘, 사람 중심의 외교,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류하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질문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장웨이 교수는 평소보다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보였어요. 수십 년간 믿어온 자신의 관점이 도전받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흥미로운 논쟁이 오갔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관점,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을 볼 수 있었네요.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오늘의 성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청중들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제 논리에 공감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의 가능성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모든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로비로 나왔어요. 커피 한 잔이 간절했죠.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윤 박사님, 돌아보니 류하오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류하오 씨,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편견을 사과드립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장웨이 교수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학자의 눈빛이었어요. 연구라니요?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류하오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중소국가의 외교 전략이요.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키워갔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제안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의 교육과 전략, 중국의 자원과 기술,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류하오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미로운 대화네요. 돌아보니 장웨이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류하오 씨와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군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함께 연구한다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3년 전에는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3년 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류하오는 기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국가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시대죠.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장웨이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 셋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래의 연구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쟁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이제 최고의 발표자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올해 포럼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통찰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강대국과 중소국가의 역할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인상적이었죠.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미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발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목소리가 전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올해 최고의 발표자, 김서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장웨이 교수와 류하오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천천히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트로피를 받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일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좌절, 그리고 지금의 성취.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상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원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곧 자원이 되는 시대. 그 가능성을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강대국의 논리만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요. 이것이 21세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르클레르 교수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장웨이 교수님과 류하오 씨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때로는 다른 관점이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앞으로 함께 연구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웨이 교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 학자들,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포럼이 끝나고 파리의 공항에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김서윤 박사님, 우연이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류하오였습니다. 그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연구도 시작하고 싶고요. 그의 결심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국적과 배경을 넘어 함께 나아가는 세상.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멀어지고 저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연결될 것이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졌어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진 가능성처럼. 한국의 목소리가 세계를 울린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